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선배님, 문학을 잘 가르치는 대학이 따로 있을까요? 문학? 문학이면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지. 왜요? 다른 학교랑 차이점이 있나요?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는 순수 문학부터 드라마 작가, 라디오 작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까지 커리큘럼이 창작 중심이야. 그리고 책임 교수제를 도입해서 1대1로 학생을 지도하니까 학생들 실력이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아, 그래서 문단에 데뷔한 사람들 중에서 서울 디지털대 문예창작과가 많군요. 그럼 문단에 데뷔하는 사람만 매해 10명이 넘어. 교수진 중에서 문예의 질을 직접 발행하는 사람이 5명이나 된대. 유명 작가들이 동아리 활동까지 같이 하면서 학생들 작품을 지도해 준다니까. 그렇구나. 그럼 입학 후에 내가 소설가가 될지 시인이 될지 드라마 작가가 될지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겠네요. 지금이 입시 기간이죠? 아싸, 결정! 고마워요, 선배.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신입 편입생 모집 중.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새 당명을 결정했습니다. 국민공모로 몰려든 전체 3,200여 개의 후보자 가운데 최후의 후보자기 5개로 압축이 됐고요. 그중 더불어민주당을 새 당명으로 선택한 것인데요. 이번 새 당명 실무 작업을 총괄한 분은 바로 손혜원 홍보위원장이십니다. 오늘은 손 위원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당명 결정 과정 그 후일담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언제나 밝으세요. 경쾌하시고. 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로운 당명으로 더불어민주당을 결정했습니다. 3,200개나 몰려들었다고 들었어요. 네. 그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최고였다, 으뜸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두루두루 함께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곳에서 같이 쓰일 때 그 활용도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중에서 이 안으로 가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3,200개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었어요? 다 뭐 기억은 중복되는 안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제일 많은 그 후보안들이 있었던 게 63개, 63개가 들어온 대한민주당이라는 이름을 해달라고 하는데. 대한민주당. 네네. 대한민국의 대한민주당. 네네네. 아, 그래요. 예. 네, 대한민주당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민주라는 단어가 앞에나 뒤에 들어간 것이 1,600개가 좀 넘게 있었고요. 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많은 단어가 들어간 것이 국민이었어요. 국민.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민생이나 경제가 들어간 단어들이 또 많이 있었고요. 네. 제가 사실은 그 민주당이라는 단어나 민주라는 말을 꼭 읽을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 후보안들을 보면서 민주는 꼭 넣어야 되겠구나라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왜 후보안을 보면서 민주라는 말을 꼭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바꾸신 거예요? 이제 이것은 뭐 정치에 대해서 아주 또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이 경험이 없는 것들하고도 같은 이제 맥락인데요. 네. 이제 제가 감이 이제 좀 없는 거죠. 사실은 정치에 대해서
감이 민주가 없다. 예. 예, 민주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것이 음. 처음 생각했던 것과 지금 보면서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특히 민주 60주년 그 우리 민주당 60주년 행사를 이제 진행하면서 네. 더 많이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 민주당이라는 말 그리고 민주라는 단어가 우리 당하고 얼마나 깊은 연관이 있는지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 과정에서도. 그리고 이 국민들의 염원이 민주라는 단어에 방점이 찍혔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번에 공모를 하면서. 그래서 그걸 넣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검토하면서 확실하게 네. 민주가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여전히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이나 열망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또 민주당의 역사성 이런 것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분들의 뜻 이런 게 있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예컨대 민주라는 말을 꼭 넣지 않고 이른바 손혜원표, 손혜원표로 한다면 어떤 당명을 좀 생각하고 계셨어요? 어떤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셨어요? 그런데 네. 그 브랜드를 만들 때는 네. 그 제가 개입이 되면 안 돼요. 언제나 제가 다른 브랜드 만들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 생산자가 원하는 그 방향성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그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성이 민주에 있었듯이 그 제가 브랜드를 만들면서는 저는 물이나 공기 같이 네. 이게 저를 못 느끼게 만드는 게 좋은 브랜딩 하는 사람의 아주 최고의 덕목입니다. 그래서 네. 그 제가 뭐 주장을 하거나 네. 뭐 제가 개입이 되는 그런 이름보다는 소비자가 원하는 것 그리고 생산자가 원하는 것 이것을 이제 두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에 그 통역하는 그런 이제 기능으로 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언제나. 그래서 그 제가 원하는 이름들, 제 식의 이름들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랜 제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들이 뭘 원하는가, 그리고 이 상품을 만든 생산자들은 뭘 전달하려고 하는가, 이것을 봐야 돼요. 그러면서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게 제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처음부터 저는 어떤 편견 없이, 네. 어떤 제 생각 없이 그렇게 일에 임했고요. 그래서 아마 그 민주라는 단어를 넣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왠지 트롬이나 처음처럼 이런 것처럼 전혀 그 정당과는 거리가 먼 아주 정말 파격적인 이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이름들이 후보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네. 그 온세미로당이라는 그런 이름의 후보안들이 있었고요. 온세미로당. 네. 네. 재밌네요. 네, 그렇지만 저도 그런 이름들이 네. 그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재미있지만은 그렇게 갈 수 없다라는 생각들이 또 제 어떤 전문가로서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들레당이라는 이름들이 있었는데 여럿이 있었어요. 근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의당 그 이름을 지을 때도 그 민들레당이라는 그 후보안이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호감을 얻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런 이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늘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었던 그 민주 소나무당이라는 이름이 네. 저는 굉장히 놀랐죠. 그런 이름들을 보면서. 그리고 국민들이 그 내는 그 이제 후보안들을 보면 굉장히 균형감 있습니다. 예, 이 이상한 이름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들 얘기들을 3,200개를 모아보면 네. 거기서 방향성이 생겨요. 저는 그 국민 공모하는 그런 이 과정을 통해서 브랜드를 만드는 것을 제가 여러 번을 이제 전에 경험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현대아파트 그 힐스테이트라는 브랜드를 제가 만들 때 네. 3만 개 정도의 국민 공모안이 저한테 왔어요. 네. 나중에는 제가 이름을 만들었지만은 네.
그 3만 개를 검토를 해보면 네.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성을 거기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브랜드라는 게 참 재밌어요. 국민 공모라는 것이 네. 그 리서치라는 시장 조사의 어떤 큰 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 작업에서 배운 게 많습니다, 이번에는.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뭐라는 거를 네. 확실하게 이렇게 방향을 볼 수가 있었고, 네. 그리고 그거 중에서 이제 정하는 과정에서도 좀 자신감 있게 이렇게 이제 고르고 그리고 결정하고 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죠. 이 네. 공모작을 보면서. 자, 선생님께서 이제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배우는 계기가 됐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전체 큰 틀에서 볼 때 국민이 원하는 민주당에 대한 어떤 기대와 방향, 뭐 이런 노선, 이런 것들도 좀 감지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것은 좀 네. 모아보면 어떤 것으로 모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느낀 것은 아직도 국민들이 그 제1야당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네. 그 다른 기사에도 나갔지만은 네.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것이 희망민주당이었습니다. 희망민주당. 네. 그리고 민주희망당 뭐 이런 이름들이 아주 많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공모를 하면서 그 이름에 대한 설명을 거기다 덧붙입니다. 네. 그 설명들을 읽으면서 울컥하는 것도 많았어요. 울컥.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큰 애정을 갖고 있구나 아직도.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게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국민들이 아직도 우리한테 희망의 끈을 우리한테 두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좀 자신감도 좀 생기고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야단치는 사람들 너무 많았거든요. 똑바로 해라. 네. 싸우지 마라. 네. 당신들이 잘해야 이 나라가 산다. 뭐 이런 얘기들. 네. 근데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도 애정이 있다는 거죠. 이런 공모에 참여하시고 물론 우리 이번에 일을 준비할 땐 너무나 그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네. 이제 좀 더 오래 공모를 했으면 좀 더 많은 좀 더 좀 더 저희가 이 브랜드를 정할 때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좀 더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12월 7일 날 공모를 시작해서 12월 27일 날 이름이 결정됐습니다. 어떤 분 말씀은 우리나라의 정당 역사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순조롭게 이름을 정한 사례는 없다라고 그렇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네. 그런데 조금 더 오래 저도 하고 싶었지만 이 총선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후보자들께서 모든 뭐 인쇄물을 만들어야 되고 네. 저 홍보물을 만들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서둘 수 있을 만큼 가장 빠르게 이 일을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 이제 과정에서 조금 더 시간을 끌었으면 더 민심이나 아니면은 대중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이분들하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 방향을 잡고 그리고 이제 진행할 수 있었는데 그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번에 제가 이제 전문가로서의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몰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건가요? 점수를 묻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제가 85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저는 많은 브랜드를 만들었지만은 이거다라고 한순간에 저는 느낀 경우도 있지만은 네. 이 중에서 최선이다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이 크리에이티비티라는 것이 답이 없지 않습니까? 네. 디자인도 그렇고 브랜딩도 그렇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결단을 내려서
점을 찍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아마도 제가 이 과정에서 도움이 됐다면 어느 순간에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것, 그런 것들을, 그런 일들을 이제 제가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85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네. 100점이란 점수는 아마 좀 나중에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100점이 될지 60점이 될지는. 물론 그것은 무슨 총선의 승리다 이렇게 한다면 더 좋겠지만은, 이름이 좋아서 총선의 승리를 한다라는 것은 오만이죠. 근데 뭐 새누리가 이름을 바꾸고 승리를 했으니까 그 이름이 큰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실제로 이름은 어느 부분은 도움을 주지만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이걸 채워야 되죠. 네. 안철수 대표께서 뭐 이름만 바꾼다고 뭐가 되느냐? 이름만 바꿔서 다 될 수는 없지만 이름을 바꿔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보통은 내용이 형식을 지배한다라는 그런 진리를 저는 믿고 삽니다. 그러나 때로는 형식을 갖춰서 그 안에 내용을 채워나가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대부분의 브랜딩의 경우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래서 100점은 네. 90점은 92점이 되는 것은 이제 우리 당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것은 그 틀을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길을 터놓는 건 제가 할 수 있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이 국회의원분들이, 이 당대표님을 위시해서 이 안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점수를 85점 이상은 처음부터 매기고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군요. 네. 그 형식을 갖췄으니 그 안에 내용을 채우는 것은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 더 풍성하게 네. 그 내용을 만들어 네네.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정치민주당이란 이름이 그 형식의 그 소양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새정치와 민주와 연합이라는 예. 이 마치 그 물과 기름 같은 그 단어들이 그냥 주관적으로 이렇게 붙여져 있었던 것. 그 단어들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이것이 녹아들지 못해서 계속 발음이 어렵고 기억이 어려웠던, 제대로 된 그 형식이 안 되는 이름이었다는 것 때문에 제가 그 이름은 좋지 않습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뭐 계속 뭐 새정치를 지으려고 하느냐, 그런 그 어떤 정치적인 그런 생각이나 감각은 저한테는 전혀 없죠. 이름 자체로서 국민들하고 우리 당하고의 연결의 고리에서 어떤 이름이 좋을 것인가만 생각을 하면서 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야권연대나 통합의 의미도 담겼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요. 실제로 이게 어떤 차원에서의 더불어민주당이냐, 뭐 이런 것도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칭을 더민주당인지, 그 더에 더가 TG에 던지 아니면 모아에 던지 MR에 던지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던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제 첫 번째 말씀은 우선은 아까도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네. 제가 그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메인이 뭐냐는 거죠. 주가.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그 기본이 뭐냐고 했을 때 분명히 그것은 민주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정치를 민주를 꾸몄어야 되고 그것의 마무리가 연합으로 됐던 것인데 그것이 순조롭지 않았죠. 그 의식의 흐름을 사람들을 잡는 것이. 왜냐하면 새정치는 세자인데다가 네. 새정치를 강조하다 보니까 민주가 약해진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번 이름을 보시면요. 네. 확실하게 민주당이 있고 그것을 이제 더불어가 꾸미고 있죠. 네. 그래서 쉬운 겁니다. 이 이름이 6자지만 네. 이것이 민주당의 모든 이 무게가 모여져 있기 때문에 그 민주당을 도와주는 이름으로 더불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더불어서 민주당을 이룬다고 했을 때 그 민주당을 꾸미면서 도와주는 이름이 더불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6자가 아주 쉽게 뒤쪽으로 무게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름이 쉽게 받아들여지고 쉽게 기억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 그런데 제가 숨겨놓은 그 앞에 한 단어가 있죠. 어떤 건가요? 무엇과 더불어. 그렇죠. 무뭐 네. 무엇과 더불어 민주당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앞에 뭐뭐와 더불어, 뭐뭐과 더불어라면 그게 무엇일까요? 저는 첫째가 국민입니다. 국민. 네. 국민과 더불어민주당이에요. 그러면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민주의 또 다른 설명이죠. 그렇죠? 그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당의 이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더불어를 넣고 그 앞에 가로 열고 국민 가로 닫고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 새로운 당명에 슬로건을 낸다면 저는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국민과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장 대표실의 백드롭에도 아직 로고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국민과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글로 장식을 했는데요. 네네. 그래서 국민과 더불어민주당이고 그 다음에는 그 더불어 앞에 그 우리가 국민들과 교감을 하는 모든 이 내용들을 그 안에다가 담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생과 더불어민주당,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인권과 더불어민주당, 그렇죠? 뭐 여성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자와 더불어민주당. 항상 이 사회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채워나갈 때 아마도 이 이름이 더 힘있게 완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같으면 뭐 소녀상과 더불어민주당, 네. 뭐 이런 얘기들이 항상 우리 당명을 중심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갔을 때 이 더불어라는 이름 때문에 그 일과 그 국민과 국민의 생각과 그리고 어떤 이 정치적인 사안과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어떤 문제와 함께 갈 때 이 더불어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더불어는 참 좋은 그런 이 중간에 다리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과메기가 생각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비린내 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과메기를 드시고 싶으시죠? 딴지일보 기자가 구룡포 현장으로 찾아와 생산에서 포장, 맛까지 검증한 참 좋은 과메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으로 참 좋은 과메기를 검색해주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풍무 양꼬치 대전 테크노밸리점 12월 28일 그랜드 오픈. 그렇군요. 굉장히 많은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그런 당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약칭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더민당? 약칭은요. 네.
제가 다른 데서는 정말 한 번도 할 수 없었던 얘기를 이제 한번 해볼게요. 네. 그 브랜드는요, 음. 우리 만드는 사람이나 브랜드의 주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불러주는 사람이 결정하는 겁니다. 음. 소비자가 보통 결정을 하죠. 네. 제가 참이슬이라는 브랜드를 만들 때 플레임이 참진 이슬로였습니다. 네. 진로라는 이름을 풀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참이슬로 읽히게끔 장치를 했죠. 음. 그래서 이것이 법적으로 지금 이제 민주당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쉽게 우리가 이 더민주당이나 민주당으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더불어를 붙여서 이름의 그 길이를 이제 민주당 플러스 알파를 한 것이죠. 네. 그러나 제 꿈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읽는 것은 민주당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아무리 주장을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모든 국민은 우리를 그냥 민주당으로 불러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우리가 민주당을 뭐 약칭으로 불러달라고 하지 않아도 네. 더민주당으로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민주당 또는 더민주당, 뭐 더민당, 더민주 이런 이름으로 쉽게 부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것이 제가 이 이름을 만들 때 원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칭을 이제 등록을 할 때는 네. 지금 가장 좋은 후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더민주입니다. 더민주. 네. 보통 기자분들이 특히 뉴스나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할 때 당을 많이 뺍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새정치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하죠. 네. 뭐 새정년에서는 이렇게도 얘기했고 새정치연합에서는 이렇게도 얘기했고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너무 자연스럽게 새누리는 뭐 이번 사안을 맞아서 새누리에서 생각하는 것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저는 더민주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를 사실은 바라요. 그래서 더민주는 우리가 첫 번째 바라는 건 민주당은 이라는 것을 바라지만 그것은 할 수가 없는 이름이기 때문에 네. 이 기자분들도 그래서 저는 더민주라는 이름으로 불러주기를 바라요. 네덜란드의 그 수상인가요? 그분이 했던 얘기 중에서 제가 굉장히 감동했던 그 단어가 있는데 더 많은 민주주의라는 얘기를 써요. 더 많은 민주주의. 네. 거기서 시작해서 뭐 오바마나 지금 전 세계에서 뭐 더불어와 함께와 뭐 더 많고 더 큰 민주주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는데 네. 그런 면에서의 또 어떤 한 맥락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더민주라고 불러주기를 원해요. 그렇군요. 더민주. 더민주. 예. 네. 여기서 더는 사실상 그러면 모아의 의미가 더 큰 거네요. 네, 그 네덜란드 수상이 한 얘기로서는 그렇습니다. 더 큰 민주당, 더 많은 민주당이죠. 네. 민주주의죠. 더 많은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개량할 수 없지만 그래서 더 그 의미가 참 좋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THE로 정관사를 쓸 때도 상당히 좋죠. 네. 정관사 의미는 베스트도 되고 머스트 네.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속상할 분 느끼시지만 제가 이 더로 정관사 더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오리지널리티입니다. 그래서 이 모스트와 베스트와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있는 그 정관사 더를 쓰고 싶지만 그 정관사 더가 아니더라도 또 이 모어라는 의미로 좀 더 잘하고자 하는 우리 당의 염원들을 담아서 그 더민주라는 이름은 좋은 그 약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자들은 사실 이제 과거 민주당 시절에는 새누리당은 새당, 민주당은 민당 뭐 이렇게 네. 약칭으로 부르기도 했었는데요. 여하튼 네. 이번에 정해진 이름으로 어찌됐든 그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분명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문재인 대표는 이번 당명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세요? 제가 이번에 그 문 대표님을 뵈면서 참 제가 그분 보면서 계속 좀 많이 감동해요. 감동하신다고요. 예. 네, 혁신안 그때 올라왔을 때도 그 관련했던 분들이 참 놀라면서 말씀하시는 게
한 번도 혁신안에 대해서 묻지 않으신다는 거죠. 당대표가. 어떤 안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미리 네. 본인이 알려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재량을 주신 거죠. 저한테도 그러셨어요. 지난번에 그 셀프 디스 할 때 제가 처음 들어와서 일주일쯤 됐을 텐데 네. 그때도 그 제가 셀프 디스를 이제 초안을 만들어서 갖고 갔는데 그렇게 쭉 보시더니 저는 좋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네. 딱 그냥 끝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보좌관 분들이 아 그래도 이 부분은 좀 고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니까 이 사람아 내 디스인데 왜 당신이 관여를 해? 그러면서 딱 결정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분이 이런 단호하면 있으시네. 그런데 이번에도 네. 그 당명을 쭉 후보안이 이제 마지막 그 28개가 나왔을 때 제가 보여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쭉 그냥 잠깐 보세요. 보시더니 뭐 대략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 줄여나가는 과정도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마지막 후보안 5개가 나왔을 때 제가 보여드렸어요. 네. 또 보시더니 우리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세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때 딱 제가 집었어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저도 좋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딱 한마디밖에 없으셨어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들어와서 6개월 이제 지나면서 느낀 건데 이분이 굉장히 단호하세요. 단호하게 의견을 주시는데 그 의견을 이렇게 강요하거나 하지를 않으세요.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최고위를 지나면서 그동안에 그 우리 당의 시끄러운 문제들을 제가 보면서 보면 이분이 의견을 얘기하시는데 사람들이 그걸 따르지 않아요. 무시해요. 무시한다. 근데 제가 무시해요. 지금 더민주라는 그 약칭에 대한 거를 저한테 대표님이 말씀하셨어요. 어제. 네. 위원장님 혹시 더민주는 어떻습니까? 이제 더민당이나 그 더민주당이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네. 이걸 굉장히 깊이 고려를 하신 거예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지금 어제 오늘 그저께 사이에. 네네. 그러더니 저한테 더민주는 어떤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 좋습니다. 그렇게 당을 빼고도 가능한가요? 했더니 보통 기자들은 당을 빼고 그냥 새누리 하듯이 우리도 당을 뺀 이름이 후보한 약칭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저는 더민주 정도면 가능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전 참 좋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다면 우리가 민주 앞에 덜을 붙여서 그것을 약칭으로 간다면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런 안으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십시오가 아니에요. 그렇군요. 더민주도 약칭에 넣어서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군요. 이분이 그렇게 저하고 이 당명을 만드는 과정에서 딱 그렇게밖에 얘기가 없었어요. 저하고. 그리고 우리 당에 계신 최고위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더불어민주당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사실은 최고위원들 지도부가 네. 굉장히 만족해했던 당명이다 네. 이렇게 볼 수도 네, 있겠네요. 이 정도쯤은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 브랜드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위원장으로 들어왔으니 뭔가 조금은 지금하고 다른 것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네. 소나무는 도저히 안 되겠고 네. 이 더불어 정도면 갈 수 있겠다. 이런 게 혹시 중이었습니다. 아니 선생님께서는 민주소나무당의 전율을 느끼셨다고 페이스북에 쓰셨는데요. 소나무는 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는 의견이 나온 걸까요? 제 전율하고 아마 일맥상통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전율을 느꼈던 것은 네. 그 민주의 소나무를 붙인다는 그 발상입니다. 그것이 제가 브랜드 만드는 제가 전율을 느꼈을 정도로 그것이 신선하고 아주 아이디어란 발상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특이해서 우리 당 의원님들은 최고위원들이나 당 국회의원들은 다 그냥 헉 하는 거죠. 어떻게 민주 뒤에 바로 덜컥하고 소나무가 와? 뭐 이런 이제 우려가 있었죠. 네. 저도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에 아주 아주 열광하며 반응해 주신 단 한 분의 국회의원이 계셨어요. 누군가요? 누구?
누굴까요? 굉장히 단한 궁금해요. 분. 단 한 분의 누굴까요? 도종환 의원님이에요. 도정환 의원님. 예. 너무 역시. 좋다고. 네, 네. 너무 좋다고. 네. 위원장님 이건 참 좋습니다. 음. 그래서 근데 저희는 걱정이에요. 약자로 했을 때 민소 당하면 또 이게 좀 좀 작다는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이게 걱정입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무슨 말씀이에요? 네. 소나무는 솔나무가 리을 탈락이 된 겁니다. 약자는 민솔땅으로 가야죠. 민솔당. 네. 네. 그때 제가 이분이 국어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리을 탈락. 네. 예. 그래서 정말. 민솔땅 예. 아주 도종환 의원님 게 감동이 많아요. 그분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면은 네. 이게 조금 친해지면 네. 처음에는 약간 좀 수줍어하시는 게 있어서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안 하시고 그런 분인데 조금 친해지면 네. 술 한잔 하시면 네. 이 문장이 다 시가 돼요. 문장이 시가 되는 국회의원 네. 이런 분 없죠. 예. 예, 아주 그 단어에 적합한 단어의 사용 같은 것들 그리고 참 그 아름다운 그런 이 단어와 문장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번에 사실은 민주소나무당은 민솔당이 참 아까웠죠, 저는. 네. 나중에 무슨 연구소를 당 안에 만들면 민주소나무 연구소 같은 거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예. 민솔당 땡기는데요. 민솔당. 땡기죠. 예, 땡기죠. 급 땡기는데요. 예, 네. 민솔당. 더민주 민솔당. 네. 예. 그 어떤 사람들은 솔 담배가 생각난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솔도 소나무니까. 네. 예. 그 내년 총선 앞두고 조동원 새누리당 홍보본부장과 숙명의 라이벌 관계가 되셨어요. 원투 원치 않으시든. 기자분들만 신난 것 같아요. 뭐 그 구도를 싸움을 자꾸 붙이려고. 예. 처음 저 들어왔을 때부터 그 생 난리였거든요. 네. 제가 나중에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그 조동원 본부장이 막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면서 갖다 붙이지 말라고 자기를. 지금은 이 대목에 제가 그러고 싶어요. 갖다 붙이지 말라고. 그렇군요. 예. 갖다 대고 정말 그 힘센 여당과 우리 불쌍한 우리 야당을 갖다 붙이냐고요. 제가 얼마나 열악한 데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네. 조건이 그렇게 너무 편하게. 다른. 저는 또 공짜 아닙니까? 저는 자원봉사자 아닙니까? 그분은 엄청난 대우를 받고 오셨다 그래요. 예. 저는 제첩이 들어가면서 다니는 사람인데 또는커녕 어디다 대고 그런 고액 연봉자와 자원봉사자를 감히 갖다 붙이냐는 거죠. 아유, 가슴 아파요,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당명 개정을 하시는 분을 아니에요. 자봉으로 쓰는. 저는 제가 자진해서 기어 들어간 자봉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자봉하겠다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고요. 저는 우리 당에서 일하는 제가 지금 인생에 11조를 낸다라는 기분으로 일을 해요. 제가 재능이나 그동안 누리고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뭔가 지금은 이렇게 봉사를 하는 시간이라고 국가에 봉사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나라와 국가와 뭐 정말 민족과 민주주의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았죠. 그렇게 살았는데 여기 들어와서 이제 6개월이 돼가면서 제가 너무 몰랐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 여태까지 비웃고 놀리고 모든 국민이 그러지만 저도 네. 그랬죠. 제가 안에 들어가서 보면서 이분들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많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의식이나 이런 것에서 제가 놀랐습니다. 그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물론 우리 모든 국회의원이 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의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은 이 자리가 참 위대한 자리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네. 국민을 대변하는 유일무이한 그런 자리입니다. 예산을 만들고 예산을 짜고 그리고 법을 만드는 데 아닙니까? 네.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기관은 국회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들밖에 없어요. 이게 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여기서도 물같이 공기같이 제가 하는 역할을 합니다. 뭐 누구는 제가 여기서 무슨 튀려고 뭐 어쩐다 하지만 저는 제 40년의 제가 디자이너로서 브랜드 전문가로서 살아온 세월에서
충분히 알려질 만큼 알려줬고 튈 만큼 튄 사람이기 때문에 네. 여기 와서 튈 마음 솔직히 저는 없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서는 공기같이 국민과 이 국회의원을 또는 이 국민과 우리 당을 음. 그래서 이 국민과 또는 국회를 야당을 연결하는 그 공기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제가 했을 때 이 국회의원분들도 못 느끼고 국민들도 못 느끼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쉽게 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속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들도 너무 많고요. 네. 그래서 이번 총선 때도 저는 한 두세 가지 전략 아니면 네. 서너 가지 전략을 다 따로따로 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이기는 얘기를 곳에서의 전략, 음. 그리고 우리가 이겨야 할 곳에서의 전략. 음. 그렇죠. 같이 모여서 이 시너지를 내야 되는 네. 그런 전략,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전략. 이것도 국회의원들이 요구하시면은 제 힘이 닿는 만큼 다 도우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 뭐 새정치연합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더민주당에 속한 국회의원들 한 분 한 분 또 왠지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 이번 총선에서 좀 이렇게 이기는 전략을 정말 내놓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요. 조동원 본부장 내년 총선 메시지는 개혁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손혜원 위원장님은 승리다 이런 말씀을 어느 인터뷰에서 하셨는데요. 네. 승리의 전략이랄까요? 이겨야 할 전략 여기까지 딱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그게 네. 뭐 축구에서도 그렇고 뭐 야구에서도 그렇고 이 전략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거든요. 네. 제가 이 전략이라는 거는 이제 크게 국민을 두고 그리고는 그다음엔 경쟁자를 둬야 돼요. 네. 그러니까 경쟁자에 따라서 다 계속 이 디테일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이 뭐 하나다 네. 이렇게는 이렇게 볼 수도 없고 말씀드릴 수도 없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네. 이제 저는 뭐 이기는 생각밖에 하진 않습니다. 이기는 제 생각. 머릿속에는 네. 이 총선을 이기는 생각밖에 없어요. 네. 문 대표님 그러시잖아요. 여기서 이겨야 네. 뭐 대선도 있고 대선 후보도 있는 것이지 이거 지금 총선 이기는 생각밖에 저는 안 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지금 무슨 대선 생각할 겨를도 없고요. 그리고 총선에 지면 끝이죠. 모든 것은. 저도 끝이고 대표님도 끝이고.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데 네. 뭐 솔직히 새누리당에서나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잘못한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이 지금 전달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언론 때문이죠. 그러니까요. 매체가 호도를 하죠. 네. 종편이나 언론이 그 새누리 편을 들면서 이 정부의 편을 들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죠. 네. 그걸 제가 바꿔보려고 노력할 겁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예. 이 선거는 그 선거 기간 동안에 전 국민이 이제 주목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 당이나 이제 야당이 쌓아왔던 그 이제 프레임을 보면 계속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하죠. 쟤들이 잘못했다. 쟤들이 틀린 것이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그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저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소비자 언어를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국민의 언어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걸 찾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짧은 선거 기간에 이 시간이 네. 우리한테 큰 그 도움을 주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도 기울어진 운동장의 그 언론들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국민들은 이 대중의 촉은 네. 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 언어의 시작이 이 국민과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얘기를 국민의 언어로 바꾸기를 이제 시작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뭔가 그 장엄한 전쟁의 출발이 큰 그쵸. 배가 이제 딱 그쵸. 이게 뱃머리를 틀어서 나아가는 그런 형상을 딱 느끼게 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국민의 언어로, 소비자의 언어로 바꿔내겠다. 그리고 이것이 좀 굉장히 큰 틀에서 뭐랄까요, 이 큰 언론들, 뭐 조중동 종편, 이것을 이기는 새로운 방법이 나온다면 역사가 뒤집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길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기려고 노력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것들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그럼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염증을 내는 국민들도 많아요. 그쵸. 하루 종일 이렇게 시끄럽게 저게 얘기가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뭐 그런 방향의 또 다른 측면에서의 저는 구두, 입소문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네. 말씀을 한마디를 드린다면 그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가 있어요. 시. 네. 예. 어떤 건가요? 그 시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에요. 그 시에서 어느 한 문장입니다. 제가 그 문장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가 꽃이 돼서 내게로 왔다라는 그 문장입니다. 네. 이 브랜드는요.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불렀을 때 꽃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총선을 준비하면서 총선의 전략을 짜면서 총선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국민들에게 꽃이 되는 그런 전략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브랜드는 내가 주장하기보다는 상대가 불러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제 그 문장 얘기들을 많이 하죠. 좋아하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프로페셔널이라는 것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그렇게 불러줘야 프로가 되는 것이죠. 당명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선거의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좋은 전략을 아무리 짜도 그것이 본인들이 느껴서 그것이 자기들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은 전략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 새로운 당명 국민과 더불어민주당을 더민주로 네. 많이 불러주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더불어민주당에 들어있는 그 생각들을 이제 좀 잘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 더민주의 활약을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앞서 도종환 의원 시인이신데 문장이 시가 되는 국회의원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선생님 말씀 듣고 나니까 위원장님 역시도 문장이 시가 되는 홍보 전문가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종종 그 팟짱을 통해서 이런 내밀한 전략들 얘기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민주 홍보위원장을 맡고 계신 손혜연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야, 오 과장! 바이어한테 화한 보내라 그랬는데 왜 안 보낸 거야? 아닙니다. 보냈습니다. 무슨 소리야? 화한 하나에 10만 원이 넘을 텐데 지출 내역이 없잖아. 지출 내역이. 착한 콜 화한은 69,000원입니다. 에? 착한 콜? 1800-9222 정직한 가격에 착한 콜 꽃배달 서비스. 가격만 착한 게 아닙니다. 꽃과 화환을 선물하시면 구매 금액의 5%가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 딴지마켓을 통해 기부 내역을 검증받은 1800-9222 착한 콜. 대리운전 서비스도 있습니다. 대리운전은 1800-9998, 퀵서비스는 1800-9668입니다. 영한네이처의 마카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 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 산삼을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내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 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소와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팥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 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장윤선 기자의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주한미군이 지난해까지 무려 15번 그리고 올해 1번 탄저균을 또 흑사병을 일으키는 패스트균도 단 한 차례 반입을 했지만 이 사실을 우리 정부에 제대로 통보해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서 상당히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반드시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 실험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지난 29일 국방부 또 질병관리본부에게 알 권리 침해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서를 제출하고 또 정보공개 청구도 요청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변의 국제통상위원장을 맡고 계신 송기호 변호사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송 변호사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네, 팟짱 첫 인터뷰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 또 실험 의혹과 관련해서 국방부 질병관리본부를 대상으로 정보 공개를 신청하셨어요. 인권위원회 진정서도 내셨고요. 네. 문제는 지금 도대체 주한미군이 어느 정도로 이 실험을 한 것이고 얼마나 들여온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인데요. 우선 정보 공개 청구한 내용은 어떤 것들인지 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올 5월에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알려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공동조사를 발표를 했는데, 네. 문제는 이 조사 결과 발표라는 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조사를 했으니 그냥 알고 있어라 그냥 알고 가만히 있어라 이런 내용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조사 결과문을 쭉 보니 핵심은 원래 자기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 용어입니다만 비활성화. 네. 그러니까 탄저균인데 그 탄저균에 이제 방사선을 쐬어서 살아있는 탄저균은 아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탄저균으로서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런 식별이라든지 특징이 아예 없어져 버리면 이게 뭐 이 주한미군이 어떤 실험을 했는지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탄저균으로서의 기능이나 특성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면 또 그런 실험에 쓸 수 없기 때문에 네. 방사선을 쐬어서 뭐 비활성화된 탄저균을 이제 반입을 하려고 했던 것이 자기들의 의도였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사균화 처리, 그 보고서에 나와 있는 용어입니다만, 네. 그런 사균화 처리가 과학적 기술적으로 좀 불완전한 결함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의도와는 달리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탄저균이 반입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어떤 법적이라든지 또 국민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없었다. 네. 이게 이제 핵심인데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었죠. 무슨 그래서 말인지 정리가 안 되네요, 우선. 그렇죠. 예. 그래서 바로 그 점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거죠. 정보공개 청구에서 일단 좀 명확하게 좀 드러난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싶은 거죠. 첫 번째는 이제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심각하고 중대한 위험을 줄 수 있는 탄저균이 네. 자신들의 의도와는 달리 네.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형태로 들어왔다는데 그러면
적어도 최소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주한미군의 담당자들이 업무를 잘못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활성화, 이른바 비활성화도 두려워도 안 되지만, 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신들의 의도는 그런 이른바 비활성화를 보려고 했다면, 네. 최소한 그 의도대로는 일이 됐어야 되는데, 네. 그게 좀 어긋났는데, 네. 이렇게 중대한 일을 그르쳤다는 이유로 과연 주한미군 담당자 중에서 징계라도 받은 사람이 있는지, 네. 그런 게 제일 정보공개 청구의 첫 번째 사안이었고요. 네. 두 번째는요, 지금 우리 국내 법률, 그러니까 감염병 예방관리법이라는 법률이 있는데, 이 네네. 법률에 의하면은 이런 탄저균은 고위험 병원체에 해당돼서 반입이 금지되어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보면은, 그냥 이 탄저균 이 샘플이 고위험 병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한 줄로 넘어가 버리지, 어떠한 근거와 어떠한 이유로 이게 고위험 병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이유는 네. 주한미군도 소파에 의해서 국내 법을 준수할 어떤 법적 의무가 있거든요.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이 고위험 병원체를 반입하고도 이것이 고위험 병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발뺌을 하고 있다는 게 민변의 판단인데, 고위험 병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객관적인 근거와 이유를 제출하라라는 거고요. 나머지 짧게 좀 말씀드리면은, 아까 제가 서두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 들어온 샘플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조사 보고서인데, 네. 그렇다면 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한 어떤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근거가 무엇인지, 뭐 이런 이 최종 조사 보고서의 가장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어떤 근거라든지 이유를 묻는 것이 정보공개 청구의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보고서가 오히려 그러니까 한미 간의 공동 조사를 한 그 조사 보고서가 오히려 의문을 키우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인데요. 더불어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진정서를 제출하셨어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에 담긴 내용 핵심은 어떤 것인가요? 그 핵심은 이 조사 보고서가 네. 결론으로 만약에 이 사균화 저쪽에 쓰는 용어입니다만 이 사균화 절차가 개선이 되면 탄저균 반입을 하겠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도 스스로 그러한 사균화 처리 자체가 불안전하다는 것을 스스로 지금 밝히고 있는데, 네. 그것이 개선됐다는 이유로 반입을 하겠다고 한다면, 네. 과연 그게 그러면 완벽하게 개선이 된 것인지 아닌지를 누가 판단할 것이며, 그리고 그렇죠. 설령 그것이 일부 개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네. 탄저균 자체가 한국에 반입되는 것은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문제인데, 네. 이거를 단순히 그냥 이런 조사 보고서 형식을 통해서 사균화 절차가 개선되면 탄저균 반입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우리 헌법에서의 가장 기초적인 인권인 어떤 생명권, 네. 그리고 자기 결정권, 또 알 권리, 네. 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네. 이런 것에 대한 침해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태를 조사를 해달라.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에 따라서 네. 이 상황을 조사를 하고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보면은 그러한 어떤 침해 행위의 중지, 네. 또 어떤 관련 정책이나 관행의 시정이나 개선, 네. 이런 걸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그러한 어떤 조사와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진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실 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진 않는지, 또 예. 알 권리, 도대체 뭘 조사한 건지 말이 지금 그 문장이 안 되는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조사해서 알려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진정서를 내신 것 같습니다. 자, 한국 정부 또 주한미군이 공동으로 조사한 이 발표문, 탄저균 공동 발표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또 영문본하고 한글본 내용이 다르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나 잘못이 있는 건가요? 이번에 이제 공동
그 조사 보고서 그리고 이제 그걸 발표하는 과정에서 이제 한글과 이제 영문 두 가지로 같이 발표를 했죠.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그걸 짧게 그 요약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인지 네. 그 경위는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이 핵심은 이게 그 살아있는 가능성,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탄저균. 이게 핵심인데, 네. 영문본에서는 비활성화, 네. 비활성화 탄저균이 반입되었다는 취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한글본에서는 그러한 비활성화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차이가 무엇인지도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요청한 것이어서 그러네요. 그 상황이 나오겠습니다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치 한글본에 의하면은 이 비활성화 탄저균이라고 특정이 되지 않음으로써 네. 적어도 이게 들어올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이 보고서도 일정 부분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한편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은가. 즉 한글본을 작성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들어왔을 때 문제 탄저균이 비활성화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쓴 것처럼 보이고 네. 반대로 영문본을 쓴 입장에서는 그 탄저균의 비활성화라고 명시를 함으로써 네. 들어왔을 때 당시에 어떤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이 핵심적인 단어에서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으로 네. 자료라든지 또 그런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이게 공동조사 보고서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하고 주한미군이 공동으로 작성해서 서로 양자 간에 서로 그 내용을 보고 서명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컨대 한글본은 한국에서 쓰고 영문본은 주한미군이 쓰고 서로 각자 그냥 보고서 형태로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문제 아닐까요? 그러니까 양국 간에 어쨌든 그 소파 협정에 따라서 관련해서 내용들을 살펴보고 공동조사를 해서 내용을 밝혔다면 그 내용이 반드시 같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죠. 이 조사 보고서가 어떤 경위에서 작성이 됐는지도 좀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한 문서 안에 이제 영문 한글이 나란히 있고 네. 거의 뭐 대부분 다 일치하는데 네. 이 부분에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핵심 쟁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또 다른 부분에 가서는 네. 또 이 표현 자체가 네. 또 달라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어떤 뭐 단순한 어떤 기술적인 편집상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양국에서의 이 문제를 바라보는 어떤 최종 결론을 내린 사람들의 견해 차이가 여기에 반영된 것인지 네. 그런 건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미국 측에서는 비활성화 상태, 그러니까 탄저균이 사균화, 그러니까 죽은 탄저균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될 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한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게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탄저균이다. 그러면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황 자체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이 부분만 놓고 보면 근데 다만 또 전체적으로 보면 네. 그 영문으로 된 그 보고서 내용에서도 또 앞쪽에서는 반입 당시에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탄저균이라고 또 명시한 부분도 있고 또 뒤에 와서는 비활성화 탄저균이 반입다라고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뭐라 그럴까요?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이 말 자체가 우리가 만든 개념이 아니라 네. 영어로 표현되는 영어로 서술되는 그런 과학자들의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나 미국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지금 한글로 번역하는 것인데 네. 그 영어에서의 이 주한미군 자체의 그 보고서 공동 보고서의 영문 표현에서도 네.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탄저균이 들어왔다라고 서술된 부분도 있고 네. 또 비활성화 탄저균이 반입됐다라고 서술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균화 처리가 불완전해서 생긴 문제라고 표현한 부분도 있고 네. 그래서 크게 보면 적어도 이게 탄저균이 반입될 당시에 애초에 의도했던 사균화 또는 비활성화 이 처리가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 네. 그래서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또는 뭐 유럽에서는 그것을 그냥 살아있는 이렇게 표현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그렇게 문제 상태로 이 탄저균이 반입된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한글본에서는 명확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게 표현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과연 이게 전체적으로 이 조사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어떠한 판단을 한 것인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더 엄밀하게 따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단지 그냥 지금 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 조사에 참여한 민간인이 누구인지 네. 또 군인과 민간인의 비율이 몇 대 몇인지 네. 이런 것도 지금 밝히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이 조사의 경위라든지 조사의 주체를 파악해야 되고 이게 워낙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단지 이런 한미합동실무단이 한번 조사했으니 이것으로 그냥 넘어가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한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들여다보고 조사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 탄저균이라는 게요, 이게 노출이 됐을 때도 무색, 무치, 무미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사실 이게 공기를 통해서 막 감염이 될 때 이게 실제 우리가 감염되는지도 모르고 감염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예컨대 실제로 그렇죠. 이 실험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게 퍼진 건지 안 퍼진 건지 이걸 확인을 좀 해야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는데요. 그 1980년대 이라크가 8,000리터인가요? 이 탄저 포자를 생산했다라는 거를 미국이 밝혀낸 바 있는데 이 양이 전체 지구의 인류를 모두 살상시킬 수 있는 아니다. 이런 비판도 나온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사용한 양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공기 중 감염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거 다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될까요? 이 내용도 지금 보고서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이제 보고서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비록 반입됐을 당시에 의도와는 달리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네. 철저하게 어떤 제독을 했고 멸균됐다, 안전하게 처리됐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이제 정보공개 청구 추가적으로 네. 이 주한미군이 이제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 네. 이 탄저균이 안전하게 멸균 처리됐다라는 각서를 제출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보고서에. 아 각서를 그 부분도, 제출했다. 예. 예, 그 부분이 이제 이번에 좀 구체적으로 밝혀진 이제 부분이라 생각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 질병관리본부에다가 정보공개 청구를 우리가 같이 했죠. 그 주한미군이 2015년 6월 1일 날 네. 그런 탄저균 멸균 처리 각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네. 그 탄저균 멸균 처리 각서를 그 사본을 공개해달라. 네. 그러면 이제 주한미군이 아까 우려했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한번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적어도 이번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비록 반입 과정에서는 문제가 있었지만 안전하게 멸균 제도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죠. 조사 보고서에서는요. 네. 그리고 일단은 우리 질병관리본부도 이 조사에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상태에서는 이 사안이 안전하게 일단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과정의 심각성 또 추후에 탄저균이 들어올 가능성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차단 그것을 위해서 소파를 그러니까 이 주한미군 주둔군 지휘 협정을 적어도 독일처럼 이러한 그 위험 물질이 들어올 때 정부의 승인을 네. 받도록 하는 지금 이번에 이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은 이제 통보하도록 한다. 한국 정부에게 통보하도록 한다고 되는데 이건 통보 사항이 아니라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이제 전제할 때 네. 적어도 단지 이 하나의 사건 이번에 들어온 탄저균이 어떤 뭐 추가적으로 어떤 이 자체가 문제가 일으킬 가능성
그거는 적어도 이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은 그런 가능성은 없지 않은가라는 것이 이 조사 보고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탄저균은 우리나라에 반드시 반입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고위험 병원체로 구분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이 고위험 병원체를 국내로 들여올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사전 통보를 해줘야, 우리는 금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탄저균 대한민국에 못 들어온다. 이렇게 금지하고 있는 나라인데 이 법을 어긴 거 아닙니까? 그럼 주한미군이? 이제 바로 그 지점에서 아까 네. 이제 그 또다시 이제 과학 그 영어로 표현된 과학 용어의 한글본 가지고 또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이 사건이 이제 그 이 여러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대한민국 검찰에서 수사를 네. 그러니까 고발이 된 사건인데 네. 대한민국 검찰이 이제 이게 고위험 병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근거가 이게 사균 이른바 사균이기 때문에 그렇다. 죽은 균이라서 그러니까, 의미가 네. 없다. 네. 이런 주장을 네.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이제 처음부터 이게 완벽하게 사균이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터인데, 즉 우리가 모르고 넘어갔을 터인데 네. 다시 아까 그 예로 돌아간다면 미국 스스로가 이른바 사균화 처리가 불완전하게 어떤 그런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탄저균 샘플이 반입됐다. 이게 이제 문제의 발단이란 말이죠. 이러한 문제의식과 대한민국 검찰의 판단은 이제 서로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고위험 병원체라는 것은 아예 반입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대단히 그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조사 보고서 네. 영문으로는 뭐 쉬운 영어니까 그냥 파이널 리포트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 운영 한글본은 이제 운영 결과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만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조사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조사 보고서는 조사를 해보니 이렇더라는 것이면 충분할 텐데 오히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균화 이 처리가 개선되면 들어오겠다. 즉 당분간 안 들어오고 사균화 처리가 개선될 때까지 반입을 보류한다라는 표현. 그다음에 소파를 개정해서 통보하도록 한다. 즉 이거는 어떤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스스로 뭔가 조사해서 이런 게 잘못이다, 안 하겠다, 어떻게 예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 오히려 더 당당하게 앞으로 그냥 뭐 이런 정도 절차적인 것만 좀 개선하고 계속 하겠다. 이게 저는 대단히 잘못됐던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소파를 이 주한미군 주둔군 지휘 협정을 이 스스로도 이 조사 보고서에가 뭐 통보하고 들어오겠다고 되는데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국내법에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활성화되어 있든 비활성화되어 있든 간에 탄저균은 국내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국내법의 원칙 그리고 국제조약 또 우리 헌법의 원칙이 확인돼야 되는데 네. 이 조사 보고서는 그런 헌법의 기본 원칙조차도 자신들이 마치 그것에 대해서 어떤 뭐 서술을 하고 그것을 규정하고 정의하고 입법화할 수 있는 것처럼 접근하고 있어서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유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입니다. 자, 그 심각한 문제가요. 주한미군이 작년까지 무려 15번이나 탄저균 실험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네. 올해 한 번, 이번에는 이제 이게 미국에서 먼저 터져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던 것이죠. 그렇죠. 그게 심각한 거죠. 네. 그리고 15번이나 할 도로 우리 정부는 도대체 뭘 알고 있었던 것인지. 그럼 다 떠나서 이게 국제법상 위법한 내용은 아니냐는 겁니다. 이거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좀 그 국제법상 그 법률을 위반한 이런 것은 없을까요?
이 지금 이 탄저균과 같은 이런 이 생화학 무기이지 않습니까? 네. 생화학 무기의 어떤 보유라든지 그것이 뭐 방어적이든 뭐 아니든 간에 그것을 이제 금지하는 국제 조약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국제법을 하는 제 입장에서도 이거는 이 국제 조약 위반이죠. 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아까 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 정부의 태도, 우리 정부의 어떤 의지의 문제인데, 네. 이 사건의 발단에서부터 해결까지 우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지금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 정부가 스스로 그것을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시민들이 그런 상태를 해결해 달라고 검찰에 어떤 요구를 했지만 적어도 현재의 주한미등군 지휘협정에 의하더라도 이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물질이 들어온 사태에 대해서는 제대로 그것을 수사를 하고 어떤 처벌을 하고 그럼으로써 적어도 소파에서 말하는 국내법 준수 의무가 살아있는 조항임을 확실하게 어떤 이런 형사 주권을 행사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국내 그런 국내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내부의 그런 어떤 법치주의가 온전하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결국 국제법이라는 것은 각국의 그런 어떤 국내 절차, 국내법을 통해서 그것이 이행되는 것이고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국내적으로 보다 어떻게 더 촘촘한 그런 절차, 그런 어떤 통제를 만드는가. 그것은 1차적으로는 이제 소파 협정의 문제일 테고 두 번째로 이제 이 감염병 그 법률이 이런 주한미군에도 철저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러한 별도의 그런 어떤 절차들, 그러한 제도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번 실험 관련해서 여러 설왕설래가 있는데 국방부 당국자는 이게 2013년부터 차세대 생물 감시 시스템인 주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생물 방어 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훈련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은 사균화된 탄저균 또 패스트균을 검사용 샘플로 그냥 반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부가 국방부 당국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에서 이런 실험을 하는 것은 북한의 생화학전에 대비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설득력이 있는 주장일까요? 워낙 이제 국방에 관한 정보들은 이제 거의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네. 좀 더 내용을 좀 파악에 들어가 봐야 되겠죠. 이를테면 과연 이 주피터 프로그램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실험하는 것인지. 네. 가령 국방부가 그러한 아까 말씀하신 이야기로 국민을 좀 더 설득하려면 최소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알려야겠죠. 예. 그래서 과연 이게 정말로 어떤 그런 방어적이고 이른바 평화적인 것인가. 문제는 국제 조약에서도 나옵니다만 이러한 생화학 무기라는 게 단지 방어적 평화적인 용도로 개발될 수 있다든지 그걸 보유할 수 있다든지 과연 그런 것을 통제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어떠한 이 인류의 그런 치명적인 생화학 무기가 네. 단지 방어적이고 평화적인 목적만 가지고 그 보유가 허용이 된다면 그것이 어떤 반대로 전쟁 시에 상대를 공격한다든지 그런 것을 온전하게 한 나라의 어떤 법치주의나 또는 이성적인 판단으로 그런 모든 절차들을 다 통제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못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네. 그것을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본다면은 국방부가 단지 이거는 어떤 북한의 생화학 무기에 어떤 대응하는 그런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려면 이 프로그램의 어떤 전모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이른바 뭐 15차례 뭐 그리고 과연 그러면은 우리가 또 제기할 수 있는 의문은 그것이 과연 전부인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국방부가 지금 해야 될 일은 그러한 어떤 이 뭐라 그럴까요? 단순한 어떤 합리화 정당화가 아니라 적어도 이 사건에서의 실체 관계를 전면적으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선으로 공개하고 그리고 이 조사도 단지 그냥 뭐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는 정도가 아니라 네. 이 조사에 최소한 이 조사가 군의주도한 것인지 아니면은 이 문제로부터 객관적으로 어떤 또 좀 더 중립적으로 볼 수 있는 민간 과학자들이 참여한 것인지 네. 국민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정보들을 공개한 다음에 그러한 어떤 국민들이 여러 상황들, 여러 정보들을 놓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먼저 네, 그렇죠. 국방부가 해야 될 일이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6월 2일 날 그 주한미군에서 이 탄저균 관련해서 멸균 처리 각서를 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인데 실제로 그런 각서가 있는 것인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멸균 처리를 각서로 확인한다는 것도 사실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멸균 처리가 정말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우리 멸균 처리 됐으니까 그리 아쉬워라고 각서 썼다고 해서 이거를 확약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 하나는 분명히 자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반입 금지를 하고 있는 이 고위험 병원체 탄저균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정부의 그 통보하기만 하면 계속 실험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방향으로 간다면 도대체 우리 국민들 불안해서 살 수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이고, 북한에는 핵이 있고 남한에는 탄저균에 패스트균은 또 뭡니까? 참 그 세월호 참사로 많은 국민들이 그 안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법률에 따라 정해진 바대로 공무원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안 한 것이 확인이 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네요. 앞으로 민변 이와 관련해서 어떤 그 대응을 하실 것인지 그 계획도 조금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이제 국방 부분이 하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질병관리본부 부분이 있는데 네네. 1차적으로는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좀 초점 좀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각서를 일단 공개를 요청을 했고 만약에 이 각서를 공개하지 않으면 정보공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정보공개 소송. 네, 그래서 이제 뭐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제 한중 FTA 그 영향평가 보고서도 공개 소송을 해서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들이 뭐 1심, 2심, 3심 다 승소를 했는데요. 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적어도 이 멸균 처리 각서를 저희들이 입수를 하고요. 네. 물론 이런 법적 절차 없이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질병관리본부가 멸균 처리 각서를 공개할 것을 저희들이 이제 그걸 더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각서가 오면 과학자들, 뭐 전문가들이 과연 이 멸균 처리 방식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또 이것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가 제대로 어떤 확인하고 조치한 것인지 그냥 그 각서 하나 그냥 받아놓고 그냥 캐비넷에 넣어두는 것으로 끝났는지 아니면은 진정 이 각서대로 잘 처리된 것인지 어떤 확인 조치를 한 건지 뭐 그런 것을 저희들은 좀 더 확인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사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어떤 국내법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조약, 국제조약이라든지 또 유엔 인권위 절차라든지 그런 어떤 국제법적인 대응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 팟짱도 이 탄저균 문제에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호 변호사님 그 정보공개 청구 결과 나오면 또 결과가 미흡할 때 정보공개 소송으로 가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고비마다 저희도 국민들께 그리고 애청자분들께 이 안전과 관련된 문제들은 꼼꼼하게 앞으로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이신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